노태우 대통령 때는 뭐 그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지만 뭐 인연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모셨다고 할 정도의 인연의 첫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시지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귀를 하고 그 후 몇 개월 있다가 청와대를 갔으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청와대 그 비서실장 직속에 있는 기획조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청와대 첫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고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뭐 인연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한 1년 2개월인가 3개월 근무하다 나올 적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한 500건쯤 작성을 했더라고요. 기획조정비서관실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교육, 산업, 또 정치, 인사 이런 문제까지 비서실장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때 과장급 공무원으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일을 했고 아주 보람 있었던 것은 오후에 비서실장께 우리 비서관 또는 제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면은 비서실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하시기 전에 보고를 하면은 상당한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입으로 나오는 식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과 또 보람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은 2008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장급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이제 청와대를 근무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임 행정관격인데 그 당시에 비서실장 보좌관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비서실장 보좌관은 수석회의의 멤버였어요. 그 당시 비서실장은 이제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셨고 수석은 지금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김진표 의장,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수석이셨고 저도 거기 멤버에서 수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모시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아주 공직자로서 갖게 됐습니다.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가기 전에 저는 그 월드뱅크에 가도록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월드뱅크에 지원을 했습니다. 월드뱅크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기구고, 제가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국장급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정되고 평탄한 길이 좀 두려웠습니다.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월드뱅크에 제가 직원으로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됐어요. 직장에도 제가 통보를 하고, 집도 팔고, 저희 집 애들도 이제 학교도 다 이제 중단시키고, 마지막 해외 이삿짐 센터 알아보고 이삿짐 보내고 가려고 하는 참인데, 전인철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 장관이 저를 보좌관으로 지명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아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월드뱅크에 가서 근무하게 다 돼 있고 집에다 정리내고 어떻게 가냐 하고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놔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지만 무슨 소리냐. 그거는 대통령이 부르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그 비서실장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비서실장 보좌관을 하면서 짧은 기간 근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부총리를 하던 진념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됐고 전인철 부총리께서 그 후임으로 가게 돼서
기간이 짧게 됐고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박지원 의원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한 시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발전 노조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굵직굵직하게 큰 일을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귀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용산 시집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특히 광주에게 내리셔서 있을 때 그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뒷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뒷얘기를 주로 담은 대통령 김대중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저도 꼭 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제가 흔쾌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 한 8시쯤 조인철 장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받았더니 오기로 했다며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일 오후 2시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날 2시에 실장님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보고를 쭉 드렸죠. 보고를 받으시더니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지금부터 근무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관님 지금 제가 이 보고를 하고 저도 보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바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좀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하더니 그럼 내일 아침부터 와서 근무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날 근무하던 첫날인데 정신없이 수석 회의부터 참석을 하고 일을 보고 직원도 제가 비서실장실의 책임자니까 직원도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다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서 있는데 제 책상에 전화기가 2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키폰 전화해서 무슨 수석 무슨 비서관 누르면 바로 받는 전화였는데 하나 이 다이얼 돌리는 옛날식 전화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 전화의 용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한 8시 반쯤 됐나요? 밤에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있었고 그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이 전화가 뭐지?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전화를 들면서 제가 비서실장실 아무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셨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를 전화로나마 첫날 가자마자 통화를 한 것이었죠. 그 전화는 비서실장과 대통령 간의 직통 전화인데 비서실장이 이제 부재 중일 때도 있으니까 제 책상에도 똑같은 전화가 한 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을 찾으시길래 지금 퇴청하셨고 했더니 이번에 새로운 보좌관이냐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통화를 이 첫날부터 해서 아주 가슴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모시면서 정말 보람있게 일했고 많은 것 배웠고 지금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서실장이 계시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저를 크게 신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통령 때 가져가는 보고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 이내로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정리를 해서 실장께 드렸고 그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실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장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만든 보고서의 내용에 큰 신뢰를 두시고 한 번도 고친 적 없이 가져가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2002년도에 그 발전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노조 사람들이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게 번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실장 주재의 회의에서 수석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두 손을 드는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동자의 권리나 노조의 권익에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셨지만 그 당시 발전노조 파업 문제는 그걸 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고 이제까지 쭉 그 힘들게 견제해온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기조를 그 회의에서 결국은 깨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회의에 있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제가 실장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게임 이론 중에 치킨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치킨이란 말은 닭이란 말도 있지만 영어 속어에는 겁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장님이 그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두 기차가 먼저 뛰어내리면 지는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장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바로 전화를 들고 그때는 노동수석이라고 있었습니다. 노동서에 전화해서 아무개 수석 아까 회의 취소요. 원칙대로 갑시다. 하는 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발전노조 파업 해결된 걸 가서 보고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실장이 우리 정부의 레임덕을 막았소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보고한 얘기, 대통령께서 주신 얘기를 저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직책이 비서실장 보좌관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대통령과 뭐 간접적인 소통을 했고 실장님은 제가 한 내용을 뭐 100% 거의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는 그때 대통령께서 눈물 글썽이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2008년) 뭐 초여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윤철 비서실장은 이제 이제 부총리로 가셨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 소속이었습니다. 전윤철 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하다가 비서실장을 가셨고 이제 부총리 되셨으니까 전 부총리는 재경부의 국장으로 오도록 저에게 여러 번 요청 또는 종용을 하셨죠. 저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기획예산처로 복귀를 하겠다고 했고 다시 월드뱅크에 지원을 했고 세계은행에서 다시 받아줘서 이제 세계은행에 그 고용휴직을 우리 정부는 하고 월급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은행 가서 근무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국제기구에서 다른 전문가들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하고 한번 같이 근무하고 경쟁해보고 싶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추운 벌판에 그냥 빨개 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부딪혀보자 하는 심정으로 세계연을 가게 됐고 또 동시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대학원이 워싱턴에 있는데 그 학교에도 제가 교환 교수를 같이 지원을 해서 세계은행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교환 교수로 워싱턴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